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2024년 마지막 주식 거래일입니다. 요맘때가 되면 아이고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아유 나 올해 뭐 했지? 새해는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이렇게 아쉬움과 기대감이 추운 날씨와 막 버무려지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그러한 시기인데 올해는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0월 달 저의 소중한 행운이를 무지개 다리 건너 보내면서, 사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영혼을 던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행운이가 작년에 갔나 올해 갔나 이렇게 막 그 헤어짐에 대한 기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언제 갔는지 이게 1년 된 것 같은데 어제 일 같고 어제 일 같기에는 사계절이 지났고 막 그런 약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중이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래 나는 냉정하게 주식을 봐야 되니까 빨리 추스리고 빨리 일어나자. 빨리 컨디션 회복하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미쓰리가 원하는 주식시장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좀 회복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작년 요맘때는 제가 그래 우리 행운이 보낸 지 좀 2달 정도 지났지만 2024년도 열심히 일해야지. 아마 우리 행운이가 엄마 열심히 일해.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지 않게 빨리 아프고 빨리 갔구나.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24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데 새해부터 또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막 나라 말아먹고 막 별 지랄 연병을 당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계엄령 때도 저는 물론 계엄령 때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에 잠을 잤습니다만 그 다음날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아이고 그 새끼 술 처먹고 또 지랄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 수거가 어쩌고 총살이 어쩌고 사살이 어쩌고 뭐 총을 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아니 어떻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막 이런 복잡한 생각에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날도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수요일, 수요일까지 부사님께서 좀 진정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전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막 미친 듯이 진짜 막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 거의 쉬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미쓰리 좀 쉬엄쉬엄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약간 생활 패턴을 좀 바꿨는데 푸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쉼없이 달려만 가지? 저러면 번아웃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뭐 어쨌든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뭐 재충전 하신다고 하니까 응원하면서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라는 위로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전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극우 세력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을 힘들게 하니까 이건 뭐라고 위로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가네요.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 당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분은 강하시니까 이겨내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막 여러 감정이 복잡한 힘든 시간을 느끼면서 2024년을 시작했는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그래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들리는 소문에는 설날까지 버티면 괜찮다라고 한다고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아마 날삼재라고 생각합니다. 날삼재 때는 뭔가를 치고 간다. 뭐 명예를 치든 돈을 치든 건강을 치든 치는데 날삼재 아직 음력으로는 2024년이니까 오늘이 지나도 아마 그것들은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삼재가 끝나니까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똥멍청이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거는요. 기운이라는 거는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확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울어질 때가 되면 다 기울어지고 무너질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그런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둥바둥 버텨도 저는 끝이라는 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저것들이 많은 국민들을 희생해서 자기의 명줄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 어떤 무속의 힘을 빌어서 사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 나쁜 운을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가, 뭐 어떤 재물을 바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이 많이 힘들다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복잡하게 펼쳐지다 보면 안 드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무속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는다고 해도 냉정하게 무속과는 좀 다른 객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다가온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2시 1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4년을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미쓰리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짝짝짝.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자, 지난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62% 감소했다. 12월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12.3% 급락했다. 팬데믹 이후 최고다. 이인병 이거 대한민국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환율도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자, 윤석열의 계엄령 이후에 전국 혼란, 그리고 내수 침체, 기업 실적 부진, 한국에서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대신증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물론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에 3일밖에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코스피 예상은 2440에서 2450포인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저평가 구간이다.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니네 얼마 전까지 3천 넘는다며.
대신증권, 니네 얼마 전까지 2600, 2800 간다며. 뭐, 초저평가 구간이라고 지금 와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이 개벽다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지. 자, 대신증권이 이렇게 보는 이유. 현재 정치적 상황, 반도체 실적 우려 모든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된 구간이다. 자, 지지력 테스트 후에 반등 시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세가 지난주 대체로 진정됐다. 이은병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양도세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가가 폭락하는데 뭐 밸류어 프로그램 요즘에 왜 이렇게 조용해요? 뭐 윤석열이 뭐 주식시장 살린다고 밸류어 프로그램 이은병하더니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밸류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가당키는 합니까? 자, KB증권은요. 연말까지 한산한 거래 속에서 관망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뭐 관망세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일이 적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집계가 시작되는 연초에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설 거기 때문에 새해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지금 현재 2414포인트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지금 바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 연말 연시가 겹친 이번 주 뉴욕 증시 한가할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30일 날 그만두는 건 아니고 31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이니까 한가할 것이다. 자, 2025년 뉴욕 증시 대부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7,400까지 보고 있고요. 도이체방크는 7,000, 오펜하이머는 7,100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6,500에서 6,800 정도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 지난 9월달 2025년 금리 인하 기대를 점도표에서 4번을 예상했는데 12월달 FOMC 회의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2024년 9월 연준은 50bp 금리를 인하했고 50bp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8월달 경기 침체, 9월달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연준은 똥줄이 타서 50bp 금리 인하하고 2025년도 금리를 4번 인하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12월은 경기 침체 이야기도 쑥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2번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자,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에서 25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 같다. 자, 트럼프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30일 월요일 12월 시카고 비즈니스 지수 PMI 지표가 발표되고 12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31일 화요일은 11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12월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1월 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쉬고 뉴욕도 쉽니다. 그리고 1월 2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0시에 개장됩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1월 3일 금요일 12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증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바로 12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인데 이번에는 1월 10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끝낼게요. 뭐 특별하게 뭐 전해드릴 것도 없고 한 해를 정리하는 거 제가 12월 달 방송에서 틈틈이 해드렸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후회하는 거를 하기 싫더라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면 등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고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게 돼서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힘들 때는 어찌어찌 명분 만들고 핑계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위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주식시장 한번 돌아봐 드렸습니다.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 7월 달까지 금리 인하와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 그 이후에는 기대감으로만 상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대신증권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초저평가 구간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요, 나빠질 수 있을 게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장중에 2400 깨면 기관이 매수하든 뭐 개인이 매수하든 어떻게든지 이제 2400을 지키려고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깨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25개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뒤로 하고 올해를 훈훈하게 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또다시 2025년 뚜껑을 열었을 때 이런 그들의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2024년 1월은 2016년 1월과 비슷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작년 연말에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막 좋아졌다가 예상치 못하게 쿵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도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뉴욕 증시는 11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달에 애플의 매도 보고서로 쿵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AI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8월 달에 경기 침체로 쿵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뉴욕 증시 많이 올라왔고 연말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지표로부터 약간 좀 자유로우니까 훈훈하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내년 2025년도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제가 그랬죠. 연준은 내년에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요. 지금 올해 훈훈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금리는 이미 지금 1% 떨어졌습니다. 9월 달에 25, 11월 달에 9월 달에 50, 11월 달에 25, 12월 달에 25. 여기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흔들리거나 주가가 빠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악재가 한번 주식시장을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김건희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 같은 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거고요. 저는 2025년, 2024년 동안 아니면 2023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함께 가면 또 물들었을 때 노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올 거고요. 그때 기다려주신 만큼 많이 저으면 되고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꾸준히 돈다방 미쓰리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도 할 거예요. 12월 30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야 될 거기 때문에 2025년 새해 인사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주식 매매하시느라고 올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